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볼까요? 자, 이거는, 마땅한 모델이 없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가 그린 건데, 이거 지금 뭘, 나타나고 있죠? 요거 탄소가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고, CH2, CH이고요. C에 CH3가 달려있는 거. 연상이 됩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썼는데, 축소 구조식으로는, 단일 결합, 다생략, 여기, 이중결합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선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구조. 아니면 아예 탄소 골격 결합만 놓아두고 H와 C 자체를 생략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5페이지를 펴보시면 다양한 구조들이 루이스 구조식, 축소 구조식, 결합성 구조식 이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5페이지는 반드시 한번 카피하듯이 써보세요. 알겠죠? 카피하듯이 써보시면서 루이스 구조, 축소 구조, 결합성 구조 하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주로 배워야 될 거는 결합성 구조라고 생각하시고요. 가장 축약된 거. 여기서 이제 실제 구조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 실제 입체를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다 떠올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일단은 혼성한 건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탄소들의 혼성을 한번 적어보시고 산소들의 혼성을 적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 정도 연습하시면 그나마 이제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하고 이 수업을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의 입장에서 해보기 위해서 몇 분들한테 한번 이제 제 이제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이제 acceptable 하냐,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격생들을 통해서 이제 비전공자나 아예 이제 다른 전공자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코멘트를 좀 받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유기 배울 때 이 결합성 구조로 가버려서 결합성 구조가 뭔가를 설명할 때 너무나 이제 힘겨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 유기화학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를 통해서 구조와 힘과 에너지, 실제 이 구조는 뭘 구조를 연상시켜야 된다는 거냐, 요 입체 구조를 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천이 아니구나. CH3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힘과 에너지 성질을 여기서 또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알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몇 번을 연습을 해보세요. 절대로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유기화학은 쓰면서 입체 구조가 어느 정도 와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1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주요 개념 흐름도, 이거는 1장의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표지. 거기에, 자, 처음에 이제 전체 흐름은 구조가 이제 쭉쭉 만들어지는데,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원자 구조로부터 결합을 형성해가지고 분자가 되고 다양한 분자의 모델들을 우리가 배웠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오비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오비탈은 핵과 전자 사이 인력, 전자 반발력에 의해서 원자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전자들이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된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핵과 전자 사이 인력과 전자 반발력의 원리를 원자의 구조뿐 아니라 원자의 규칙성, 결합 다 적용하는 건데, 자, 원자의 주기성 또는 규칙성은 핵과 전자 사이 인력과 전자 반발력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 에너지, 전자 천화도에서 주기성이 발견됩니다. 그 주기성은 어떤 원자가 변해서 결합을 형성하려고 할 때 옥텟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옥텟 규칙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이나 배위 결합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분자나 이온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분자나 이온을 이제 어떻게 돼요? 형성했을 때 그걸 이제 실제로 오비탈이지만 그보다 간략한 어떤 약속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조의 표현이 바로 루이스 구조예요. 이 루이스 구조는 사실 방금 전에 배웠던 축소 구조나 그 다음에 결합성 구조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이스 구조와 그 생략된 구조들. 요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요. 그 루이스 구조만 표현해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입체 구조를 연상해야 되는데, 그 입체 구조를 연상할 때 전자상 반발 원리를 이용한 VS-EPR을 적용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루이스 구조만 가지고 이 구조가 어떤 입체를 가졌다고 연상이 돼요. 근데 한 가지 반드시, 물론 루이스 구조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혼성 오비탈 그걸 배워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적 흐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배우는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혼성 오비탈 이론이나 원자각 이론을 이제 뒤에다가 해서 내공으로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루이스 구조
다 아니야. 뭐 점과 선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비탈 겹침, 즉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오비탈 겹침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혼성 오비탈을 배워야지 실제 유기구조의 입체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오비탈에 의해서 결합거리나 파이 결합과 시그마 결합이 어떻게 다르다든지 나중에 배우게 되는 비편자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나면 실제 이제 실제 자연의 구조에 대한 감각이 오죠. 이걸 이제 어디에다 넣어요? 루이스 구조 보면서 넣으면 돼요. 인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기분자의 다양한 표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기분자를 막 많이 써요. 입체구조, 축소구조, 결합선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실제 자연의 구조를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뭐 파이 결합이 있으면 나중에 보면 파이 결합은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든지 OH, NH 뭐 이런 비공유 전자상들이 땅땅으로 보지 말고 실제 오비탈은 N의 비공유 전자상이 더 반응성이 높다 이런 것들 연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장의 구조 파트가 끝났어요. 구조의 주요 개념 흐름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유기분자를 형성까지는 다 한 거예요. 됐죠?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그러면 힘과 에너지가 남았겠죠. 기본 기초 이론으로 챕터 3개가 구조와 두 번째 챕터 힘, 세 번째 챕터 에너지 이렇게 나와요. 그 힘과 그 구조 속에서 힘과 에너지를 보면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챕터인 이제 힘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연선 문제는 여러분들 뒤에 답이 있기 때문에 쭉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연선 문제 다음 페이지 28페이지니까 29페이지에 보면 사람은 구조로 성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유기구조는 성질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원리를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거의 챕터마다 아티클을 적어 놓았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와 유기학의 차이점 이거는 앞에는 어제 프리덴텐션에 잠시 언급해 놓은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알파벳이 결국에는 원자와 그 다음에 선이 점이 이런 것들이 결합 비공유 전자상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걸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까요? 자, 이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안 하고 이제는 수업 칠판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2장 이제 성질을 해서 1해가 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 2장에 보면 분자의 힘, 분자 간의 힘 나와 있는데 그 조의 개념 흐름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거 이 챕터에서 주로 배우게 될 거는 전기음성도, 결합극성, 분자극성, 유발효과, 형식전화, 공명효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당연 1장이 연속입니다. 연속. 1장을 배웠다. 이제 인식했다. 그렇게 하고 구조를 인식하고 이제 그 구조에 들어있는 성질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전기 음성도예요. 일반 화학 시간에도 배울 거 있지만 전기 음성도는 이것도 글자 그대로 electronegativity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려는 척도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A, B에서 이제 원자에서가 아니라 분자에서요. 분자에서 A, B 각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척도예요. 이게 전자는 결합 전자상이 있고 비공유 전자상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자 내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의 척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기 음성도는 원자의 개념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제가 X로 할게요. 전자가 시그마 결합 환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하고 B의 사이에 있는 이 전자상은 공유 결합을 했다고 칠 때 대부분 다 공유 결합이니까 유기분자들이 이게 A 소속이고 이게 B 소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전자상을 당기는 능력이란 건 A 입장에서 자기 전자를 당기는 능력하고 외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보면 자기 전자를 당기는 능력하고 외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죠. 그럼 결국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원자가 분자 내에서의 원자가 자기 전자를 당기는 능력과 외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 이온화 에너지, IE, 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고, 그다음 외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 척도가 electron affinity, 전자 친화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쉐어링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electronegativity, 전자 친화도예요. 전기 음성도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 이게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게 전자 친화도도 일반적으로 컸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전자 친화도에서
할로젠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헬륨, 네온, 아르곤 하나 18층은 여기서 고려 안 해도 됩니다. 왜? 결합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할로젠의 이온 에너지도 높았고 전자氢 하나도 높았죠. 그러면 전기염성도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전기염성도 높은 게 F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 보면 유기화학에서 중요한 원소들의 전기염성도가 나와 있어요. 다 외우세요. 하면 너무 심합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외우시라는 거예요. 뭐 HBCNOF CLBr 약간 뭐 진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몇 가지인가요? 8가지인가요? 8가지는 외우시는 게 유기화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합니다. 일본 화학에서 원자번호 20개 외우는 거 필요하듯이 구구단이듯이 유기화학에서의 구구단이 제가 강조하는 게 전기염성도하고 그 다음에 뭐 pK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걸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앞에서 우리가 잠시 언급했던 공유결합에서 언급했던 결합급성 극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딱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원자가 똑같으면 뭐야? 전기염성도 차이가 같기 때문에 결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전기염성도가 다른 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HF 배웠죠. FF하고 F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전자쌍은 사실 뭐 결합 전자쌍은 똑같이 쉐어링하고 있죠. 근데 HF 같은 경우에는 전기염성도가 훨씬 강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오버하면 전자쌍이 어느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F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뭐야? 결합이 극성 결합. 요거는 무슨 결합? 비극성 결합. 또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염성도 차이가 나는 결합을 극성 결합 또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전기염성도 차이가 심하게 많이 나면 예를 들어서 NAF 이런 것들은 뭐야? HF는 약간 예외적으로 그죠? 전기염성도 차이가 1.7 이상 나는 경우 남에도 불구하고 공유결합인데 일반적으로 NAF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염성도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요? NA가 얼마인가요? 0.9죠. 그다음 F는 4.0이니까 이거는 뭐 2.1 차이가 나죠. 아니 3.1인가요? 3.1 차이 나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이거는 뭐야? 이온 결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온 결합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전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되고 극성 공유 결합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비극성 공유 결합은 그냥 표시하지 않죠. 그래서 유기학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극성 공유 결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 양화전, 부분 음화전 요걸로 이제 표시하면 전자성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으니까 전기염성도가 강하고 전기적으로 더 많이 음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야? 델타 마이너스 표시하고 요거는 뭐야? 델타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전기염성도 차이가 1.7 이상일 때 결합이 이온성이 50%를 넘어서 이온 결합이 일반적으로 된다.